네, 첨단교육 컨설팅 대표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프로의 학종역학은 중앙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대의 대표적인 학종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인데요. 모집 요강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오랫동안 이어진 중앙대의 전통적인 학종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충분히 시도하려고 하는 학교 그리고 전형인데요. 우선 올해의 모집 요강 한번 보도록 하죠. 서류 100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크게 바뀐 점은 작년까지 2019까지 이어졌던 면접 진행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100%로만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서류에는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를 활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단계 통과가 없어진 겁니다. 1단계 작년처럼 서류평가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 7대 3의 비율로 선발했던 걸 완전히 없애고 단계 통과 없이 그냥 통합적으로 서류 100으로만 선발합니다. 굉장한 학생들의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면접을 보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도 좋게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수능 최저는 원래 없었던 전형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면접의 30%, 2단계 30%가 얼마만큼 크게 바뀌어 학생들에게 올해 크게 바뀌는 요인으로 다가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 다빈치형 인재는 중앙대는 특히 전형별,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올해 같은 경우에 다빈치형과 탐구형 두 가지를 해드릴 건데, 이 인재상이 각각 좀 다릅니다. 우선은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는요, 인재상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여기서 핵심은 단어는 균형이 될 겁니다. 우리가 페타곤, 중앙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우선은 가장 좋은 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등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역량들 평가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이게 다빈치형 인재의 선발 비중과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다빈치형 인재를 쓰실 때 탐구형 인재를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탐구형 인재와 다빈치형 인재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이라면 두 개 다 된다면 두 쪽 다 써셔도 중앙대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또 특수한 상황에서 항상 이 전형 자체가 좀 갈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 학생은 비율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은 중앙대 다빈치형 평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목조목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이 밑에 쪽 라인을 보시면 평가 비율, 그리고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수치는 탐구형 인재 비교하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업 역량 파트 먼저 보도록 하죠. 학업 역량이 무엇이냐? 교과 학습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대 모집 요강이나 평가 요소에서도 오픈한 내용처럼 학업 성취도나 교과의 성취 수준, 발전 가능, 발전도, 그러니까 성장 곡선,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치솟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이야기고요. 이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다빈치형이나 탐구형이나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수준은 좀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으로도 바라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역량인데요. 이 탐구 역량은 다빈치에서 20%, 탐구형 인재에서는 30%만큼 10% 더 주고 있습니다. 자, 탐구 역량 20%인데요, 다빈치요. 이 탐구 역량은 실제적으로 탐구했던 활동과 학업에 대한 어느 정도 태도와 학업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 다빈치형 인재에서는 통합 역량이라는 단어로 20%의 비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역량, 실은 경험에 대한 다양성, 학교 자체 예체능에 대한 성실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탐구형 인재는 전공 적합이라고 해서 30%, 네, 30%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탐구형 인재 때 안내를 드리고요. 발전 가능성, 예, 요거는 20%, 탐구형 10%. 자, 발전 가능성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나 자기 주도성을 보이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수치적 평가를 좀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로 발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건 리더십, 협업 능력, 소통하는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를 넣고요. 탐구형 인재는 10%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빈치형 인재만 우리 뜯어서 보면 결국엔 다 20% 수치로 모든 역량을 골고루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내가 부족하다 해서 또는 뭐 하나 특출나다 해서가 아닌 어느 정도 특출나면 특출난 대로 나머지 퍼센트 비율이 깎이는 부분도 있고, 너무 하나가 부족하면 또 내가 부족하다 해서 나머지 못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영역들이 커버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균형 잡힌 성장 모습을 보여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이 다빈치형 인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면접이 없어졌다 올해, 그 차이가 이 평가 요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평가에서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어떤 성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네, 지금 설명해드린 모든 평가 요소에서. 그렇다면 중앙 다빈치형 인재 바라는 인재입니다. 네. 자, 우리 중앙의 다빈치형 인재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즉 학업 역량에 해당되는 뭐 요소일 수도 있겠죠. 내신의 어느 정도 범주가 어떠한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75%까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0%부터 모든 전체과를 놨을 때 75%까지 놓여있는 수치에서 일반고랑 특목고 자사, 뭐 국제고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고교 분류를 좀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2.4대 4 정도까지 합격자가 보임을 알 수 있었고요. 특목과 자사 같은 경우는 3등급 후반 정도 수치까지는 그래도 성적대가 뽑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체크해 놓은 요소가 이 2019, 그러니까 작년 기준 탐구형 인재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탐구형 인재 똑같이 75% 수치까지 볼 건데요. 일반고는 2.5대에 끊어졌습니다. 다빈치는 2.4대고 일반고 기준 탐구형 인재 2.5대입니다. 서로 갭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요 갭 차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실제 안에 그래프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합격자 수치의 거의 70~80% 뽑아내서 그래프를 쫙 그려보고 학과별로 끌어보는데, 다빈치형 같은 경우는 이 2.4대까지 가는 그 그래프가 어느 정도 앞쪽에서 많은 두텁한 형성이 나오면서 거의 끝말이 꼬리 끝에 끊어지는 부분으로 2.4대가 연결됐습니다. 근데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 말이죠. 모든 성적대 분포가 앞쪽에도 좀 모여 있지만 뒤쪽에 꼬리가 끊어지는 느낌이 아닌 어느 정도 둔탁하게 유지되는 느낌에서 2.5%가 끊어졌다는 거죠. 2.5대가. 그러니까 결국 2.4대는 저희가 75% 끊다 보니까 꾸역꾸역해서 뽑힌 거고, 여기 탐구형 인재의 75% 수준의 2.5대는 꾸역꾸역 끊어진 게 아니고 그냥 75% 수치에서 정확하게 도막을 딱 냈을 때 2.5대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성적대 압박감은 다빈치형 인재 쪽에서 앞쪽에 짱짱하게 유지되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둔텁게 2.5대까지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균형 잡힌 요소 의 선발인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는 성적대의 우선 우수성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겠고, 특목과 자사도 비교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특목 같은 3.9고 탐구형 인재에서는 특목 자사 4점 중후반인데, 요 떨어지는 정도 값어치 값이 실은 일반고의 그래프 수치랑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특목 자사도 3 후반 정도까지 성적대가 유지되는 친구들 내에서 다빈치형 인재 선발이 있었고요. 그 탐구형 인재가 특목 자사가 이제 4등급 중후반 때까지, 그러니까 성적대가 꾸역꾸역해서 4 중후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비교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 90% 수치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90% 수치 정도를 보면 이게 거의 마지노선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거의 문을 닫고 가냐 마냐를 따져봤을 때 볼 수 있는 수치인데, 일반고는 2.6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었던 75% 수치에서 떨어지는 정도 값이 그닥 많이 안 떨어지죠. 2.4대에서 2.6대까지 0.2대 정도 안에서 75%부터 90%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니까 거의 성적대의 빡빡함이 눈에 보이고요. 특목과 자사를 기준으로 보면 좀 더 벌어집니다. 특목은 75% 수치에서 3 후반이었지만 90%까지 4 초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벌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여분이 생깁니다. 요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또 역시 작년 탐구형 인재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작년 탐구형 인재 일반고 기준은 2.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분명 다빈치형 인재보다는 성적대 여분이 좀 더 생기고 그냥 실마리 끝에 끝나는 느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딱 끊어지는 느낌의 2.8대였고요. 특목 자사 기준은 4점 초중이었지만 탐구형 인재에서는 5 초반대까지 떨어집니다. 실은
합격자 100%문 닫는 학과 같은 경우 기준을 보면 좀 더 이거 수치보다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수치를 알려드리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90%의 마지노선 수치까지는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빈치형 인재 우선 일반고 특목 자사 기준으로 봐봤고 더불어 탐구형 인재까지 비교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나의 적합적인 어느 정도 내신 범주가 어디에 포함될지, 그리고 내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의 점수대가 앞쪽에 놓여 있는지, 현재 기준상 봤을 때 너무 빡빡한 위치인지에 따라 전형 자체를 좀 다시 선택해 보시는 거, 그리고 고교 분류 자체도 안내를 드렸으니까 좀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적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어떤 친구들이 다빈치형 인재 붙을 수 있으니 내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 과목에 대한 학업 수준이 굉장히 평균값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성적대 자체도 지금 합격자 기준 안에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예체능 계열의 성취도 값이든 등급 기준도 점수 기준도 어느 정도 자신의 평점하고 비슷하게 유지는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중앙대 다빈치형에서는 선발되는 학생들의 상당수 비율이 뭔가 리더십 역량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는 정교 회장 라인 또는 학급 반장 라인 또는 최소 동아리 회장 정도 어느 정도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왔던 친구들이어야 좀 성과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나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들이, 그리고 또는 자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활동을 너무 다양하고 많이 하는 거 문제가 아닌가라는 고민하는 친구도 있죠. 그 친구들이 다빈치형 인재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활동이 많은 친구들, 그런 활동을 해왔던 친구들이 복합적인 균형 잡힌 발전 요소로서 체크를 받았을 때 괜찮게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프로의 한 줄평입니다. 8방미인, 점수대도 실은 일반고 기준 2.4대까지 벌어졌지만 2점 초반대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현실이 여유롭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1점대 친구들이 좀 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학업 수준도 어느 정도 유지됐던 친구들일 것이고, 동아리나 전공 관련 활동들, 그리고 봉사 활동들, 독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리더십 역량들, 인성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균형 잡힌 요소로 성장한 친구들이 선발되기 때문에 8방미인이라고 한 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라면 자신감 가지고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지원해 보십시오. 자, 장프로의 학종역학 오늘 중앙대 알아봤습니다. 중앙대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소서를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뭔가 SOS, 뭔가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포털 사이트 참된글 컨설팅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있으니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알아봤습니다. 탐구형 인재 같이 방송이 오늘 저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하시면서 적합도 요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앙대 목표이신 친구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